김순덕 기자는 1962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언론인입니다. 1984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로 입사하여 2018년 12월 28일자로 대기자 전무가 되었습니다. 최근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보면 진보 정치의 정책 그리고 인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끊임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무식한 수국 골통좌파 정부로 평가하면서 진보적인 민낯으로 평가되는 정치인 등에게 예리한 비판적인 칼럼을 쓰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칼럼을 그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방송에 큰 힘이 되니 꾹꾹 눌러주세요.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신에 빈정댔다. 2달 전엔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검찰이 빨리 수사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오만하게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복귀를 하지 않고 탈영에 해당하는 것이 1시간 만에 갑자기 휴가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거짓이었다. 집권당 대표 때는 그 장관을 시켜 그 어렵다는 군인 병가를 받아내더니 법무장관이 돼선 대한민국 검찰까지 딴소리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그 마마보이 같은 아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뭐라 설명하든 군인이 부대 복귀하는 날 안 가고도 무사한 건 엄마 찬스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은 누구나 한때 군인을 애인으로 갖는다. 대한민국 남녀 모두를 분기탱천시킨 반칙이고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동부지검은 고민 많게 됐다. 조국 등 현 정권 인사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효수하듯 편하게 좌천시킨 추미애다.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말하면 국민이 안 믿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하면 선혈낭자한 귀한 길을 가야만 한다. 정권이 바뀌기까진 어떤 검찰도 똑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브라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처럼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부패 혐의로 감옥에 보내고 또 한 명을 탄핵한 이 나라에선 지금도 연방검찰총장이 두려움 없이 현직 대통령 자의를 보우소나로 수사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4월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이 대통령은 연방경찰에 수사정보 보고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연방경찰청장을 경질했다며 전격 사퇴하자 연방검찰총장이 즉각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나는 내 상식을 의심했다. 청와대가 당연히 여기는 정보경찰 보고가 정상국가에선 직권 남용이고 사법방해였던 거다. 더구나 아우구스트 아라스 검찰총장은 작년 9월 대통령이 연방검사들의 3배수 추천을 무시하고 지명한 코드 인사였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대통령 권력 앞에 당당한 이유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도 21년이나 우리처럼 군사독재를 겪었고 검찰은 집권 세력의 충견이었다. 1988년 민주헌법에서 대통령과 법무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브라질 검찰은 주도적으로 개혁에 나섰다고 브라질 변호사인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한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대가로 제4의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은 것이다. 제도가 바뀌어도 문화는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처럼 끈끈하고 챙겨주고 챙김받는 걸 좋아하며 권력자는 법 위에 있는 브라질에선 권력형 비리는 일상이었다. 2014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라바자투라는 세차용 고압분 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부패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에서 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호드리구 자노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부터 자신을 임명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까지 3명을 기소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7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소된 테메르가 드라마를 쓰고 있네라며 검찰을 비난하자 잔호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맞선 진정한 무사였다. 그럼에도 자기들 역시 부패해서 자유롭지 않은 연방하원은 2번이나 대통령 기소 안건을 부결시켰다. 잔호 총장은 임기 만료 이틀 전인 2017년 9월 15일 또다시 테메르를 기소했다. 결국 테메르는 해임 석 달 만인 작년 3월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이 기소장에 의거해서다. 우리나라에선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 세력들이 검찰에 더 의존해왔다는 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정치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 권력의 속성이 바뀔 새가 없었다는 것도 비극이다. 스스로 개혁할 동력도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오늘날 굴욕을 당하는 셈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추미애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콕 찍어 폭로함으로써 브라질의 모루 장관 같은 내부 고발자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이틀 전까지 끈질기게 현직 대통령을 기소했던 브라질 검찰총장을 배웠으면 좋겠다. 판사 출신인 추 장관도 현직 대통령 비리를 폭로해 2022년 대통령감으로 번쩍 든 모루 장관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가 라바자투를 출범부터 이끌어 록스타급 인기를 누린 판사 출신이라는 것을.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는 경쟁적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좌파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몇 놈만 열거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그리고 야당 인사에는 미통당 공천을 망쳐놓은 1등 공신인 김영우, 김세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주역과 원흉인 김무성, 유승민 등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성인으로 또한 우리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인물로 평가받은 적이 있으나 개인 영달을 위한 지나친 권력욕과 표리부동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적인 평가는 무한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 문재안과 주사파들이 집권한 후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놈들은 40년간 절치부심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기회를 노리고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 차려 좌빨들을 적폐청산시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방송에 큰 힘이 되니 꾹꾹 눌러주세요.